안녕하세요. 영어가 차곡차곡 구축되는 영어 빌딩입니다. 오늘은 분사구문 관련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분사구문은 왜 사용하는지, 분사구문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시키면 되는지 등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사구문의 원리와 사용법을 알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분사구문 문장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들은 이 문장들인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분사구문은 먼저 부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사구문이 문장 내에서 부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사는 수식어죠. 형용사 부사를 설명하거나 수식하는 역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를 부연 설명해주고 동사를 수식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요. 보통 문장의 중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잖아요. 이 중요한 요소들을 문장 앞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는 이 필수 성분 뒤에 위치합니다. 부사라는 말 자체가 뜻이 부가적인 말 이런 뜻이니까 좀 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봐볼게요. He moved the items to the storage. 자, 여기서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the storage, 이게 부사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물건들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동사를 수식하면서 동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방향을 알리는 부사가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He moved the items in the morning. 이번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는 똑같고요. 뒤에 시간이 나옵니다. in the morning. 옮겼는데 언제 옮겼어요? 아침에 옮겼다는 거죠. 동사와 연결되고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부가적인 말, 부사는 맨 뒤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He can leave the office when the editing work is finished. 자,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가 사무실을 떠날 수 있다. 자,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퇴근을 하느냐. When the editing work is finished. 자, 편집 작업이 끝날 때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when 접속사절. 이것도 부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사가 동사와 연결되는 거죠. 퇴근을 하는데 언제 퇴근을 하느냐. 그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부사는 뒷부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뒤에 위치해서 문장에서 부가적인 말, 보충하는 말, 부연 설명하는 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 맥락에 따라 이 부가적인 말, 부사에 중요도, 부각효과, 강조 이런 효과를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요도가 올라가니까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필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요소보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제치고 앞자리로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he moved the items to the storage. 그가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옮긴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to the storage. 다른 곳이 아닌 저장고로 옮겼다.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맥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앞으로 뺀다는 거죠. to the storage. 부사가 앞으로 나갈 때는 콤마를 보통 써줍니다. 그래서 to the storage 콤마하고 he moved the items. 예를 들어 마당이 아니라 창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he moved the items in the morning. 자, 이 부분은 in the morning 앞으로 나가면 아침에 옮겼다는 게 중요한, 아침에 옮겼다는 것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오후가 아니라 뭐 아침에 옮겼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when 부사절 있잖아요. 자, when 부사절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뭐 예를 들어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편집이 끝날 때 퇴근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 이런 상황을 앞에다가 놓으면서 강조 효과나 어떤 부각 효과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들 첫 문장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첫 문장은 이 문장이고요. 단어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문장 구조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단어 보면요. rise, 동사로서 떠오르다, 증가하다.
cast 동사로서 던지다, glow 동사로서 빛나다 타다, 명사로서는 불빛, landscape 명사로서 풍경, 경관, 지형. 자, 이 단어를 조합을 보면 land 땅이죠. 땅에 scape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 scape는 shape 형태, 모양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양,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 풍경, 경관, 지형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문장 볼게요. The sun slowly rises above. 태양이 천천히 올라서 위에 있고, 자, 어디 위? The horizon, 지평선 위에 있고요. 콤마 찍고 casting a warm glow over. 자, 그러면서 따뜻한 불빛을 던져서 over, 위에 걸쳐 있는 상태예요. 자, 어디 위에 걸쳐 있느냐면 the landscape, 경관 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태양이 천천히 지평선 위에 떠올라 따뜻한 빛을 대지 위에 들이웁니다. 자, 문장 구조 볼게요. The sun 주어이고요. rises 동사죠. above the horizon, above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구이죠. 자,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rises 동사와 연결돼서 동사의 뜻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디 위를 떠오르느냐? 지평선 위를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ove the horizon은 동사와 연결되어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뒤에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casting a warm glow over the landscape. 자,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문장 내에서는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구가 되는데요. 자, 이 분사 구문이 앞에 있는 문장 있잖아요. The sun slowly rises above the horizon. 자, 이 문장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충 설명. 태양이 지평선 위를 천천히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사가 자,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어의 움직임, 주어의 동작, 주어가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동사를 부연 설명한다. 동사와 연결된다. 의미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 내부를 봐보면요. 캐스팅 던지는데 이 캐스팅의 주체는 누군가요? The sun이 주체예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던지는 거죠. A warm glow. 캐스팅의 목적어 따뜻한 불빛을 던지고요. 던져서 over the landscape 전치사구인데 자, 이 부분은 캐스팅 분사구문 내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캐스팅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over the landscape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가 되고요. 수식어 부사는 의미상 동사나 문장 전체와 연결되어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Casting a warm glow over the landscape, 이 분사 구문 이 부분은 casting 함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사로 함축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 함축된 형태를 풀어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 접속사 while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it, 태양을 받는 대명사예요. 그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하고 함축된 형태로 쓰고 있는 게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풀었으면 while it casts a warm glow over the landscape, 아니면 접속사 as를 쓸 수도 있고요. as도 동등하게 일어나는 시간에 쓸 수가 있는 접속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분사 구문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뒤에서 부연 설명할 것인데 접속사를 쓰고 다시 주어를 써주면서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 쓰는 것이 아니고 함축해서 쓰는 거예요.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말이라는 게 주절주절 말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 말하면 좋잖아요. 함축해서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전달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오케스트라 간현악단, expert 명사로서 전문가, 형용사로서 전문가적인 숙련된. 자, 형용사로도 쓰이니까 expert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expertly 능숙하게 전문가답게 perform, per가 접두사로서 완전,
그 다음에 어근인 form이 형태를 만들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완전한 형태를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데, 자, 이게 확정이 되면 동사로서 어떤 일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 것은 수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공연, 연기, 연주하다 이런 의미로 또 확장이 됩니다. 자, 명사로 쓰이면 performance, 일을 수행하고 완수하면 자, 무엇이 남죠? 실적, 성과 이런 게 남죠. 그래서 명사로서 실적, 성과 이런 의미가 있고, 공연, 연기, 연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심포니, 교향곡, instrument, 기구, 악기, contribute, 앞에 있는 접두사 con이 함께 이런 뜻이 있고, tribute이 공물, 헌사, 찬사, 그러니까 뭔가를 바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쳐보면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고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죠. 자, 기부에서 어떤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전치사 to와 연결됩니다. contribute to 하면 뭐뭐에 기여, 기부, 기고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멜로디, 멜로디 곡 이런 뜻이고요. The orchestra expertly performs, 간현악단이 능숙하게 연주하는데, the symphony, 자, 무엇을 연주하는지 perform의 목적어죠.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고요. Each instrument contributing,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악기가 contributing,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To the beautiful melody, 자, 어디에 기여하는지, 이 기여하는 것이 가서 도달할 곳이죠. 아름다운 멜로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보면요, 간현악단이 교향곡을 훌륭하게 연주하며 각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문장구조 봐볼게요. The orchestra 주어이죠. performs 동사, the symphony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 기본 구조예요. 이 기본 구조에다가 콤마 찍고 뒤에 쭉 나오죠. Each instrument contributing to the beautiful melody. 자, 이 부분이 또 분사구문,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 문장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을 자, 부가한다, 보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죠. 연주하고 있는 perform, 이 부분 동사와 연결되는 거죠.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Each instrument, 명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 명사 다음에 뒤에 contributing,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each instrument는 분사구문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체가 주절과 달라서 별도로 표기해 둔 것이죠. each instrument가 contributing, 기여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 주절에 있는 주어 the orchestra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each instrument, 각각의 악기가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ontributing은 현재 분사로서 분사구문 내부에서는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To the beautiful melody, 전치사구인데요. 자, 이게 앞에 있는 분사구문 내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contributing과 연결되는 거죠. 기여하는데 어디에 기여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멜로디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분사구문 부분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함축된 내용을 풀어보면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훌륭하게 연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악기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while도 가능하고 접속사 as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The chef prepares the meal. 요리사가 식사를 준비하고 carefully seasoning each dish. 자, 그러면서 신중하게 각 음식의 시즈닝, 양념이에요. 양념을 하여 to perfection. 푸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해서 도달하는 것, 어디에 도달하나요? perfection.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요리사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마다 정성껏 양념을 하여 완벽하게 합니다. 음식을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장 구조 볼게요. The chef 주어이고요. prepares 동사, the meal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기본 문장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뒤에 수식하는 말 수식어. 자, 여기서 분사 구문이죠. 부사로 쓰이고 있고요. 문장 내에서 기본 문장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뭘 하고 있는지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요리사가 준비하는 행위,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요리사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일 뒤에 나오잖아요. carefully 부사이고요. 신중하게 시즈닝 양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양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게 현재 분사고 분사 구문 내에서는 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기본 문장에 나와 있는 the chef, 그러니까 요리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각 음식 목적어, 시즈닝의 목적어죠. 각 음식에 양념을 해서 그래서 도달하는 곳 to perfection 전치사구, 이 부분 동사와 연결되는 거, 분사구문 내의 동사와 연결되는 거, 시즈닝 양념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접속사 while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있는 the chef를 받는 거죠. 남자면 he, 여자면 she를 써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s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excite, 타동사이고요. 흥분시키다. excited, 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로 쓰여서 과거 분사는 형용사이죠. 과거 분사가 되어서 흥분이 된 상태죠. 내가 흥분된 거죠. 흥분한, 신이 난. excitedly, excited가 형용사, 과거 분사 형용사니까 여기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excitedly, 흥분하여, 신이 나서. The children excitedly play, 아이들이 신나서 놀고 있는데. in the park, 어디서 놀고 있나요? 공원에서 놀고 있고요. laughing and chasing each other around.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지. laughing, 웃고요. and, 그리고 chasing each other, 서로를 뒤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around,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아이들이 공원에서 신나게 놀면서 웃고 서로 뒤쫓아 다닙니다. 문장 구조. The children, 주어, excitedly, 부사이죠. play, 동사. 자, 노는데 어떻게 놀아요? excitedly하게, 신나서 놀고 있죠. 부사는 동사와 연결되어서 동사를 부연 설명. in the park, 전치사구인데 어디서 놀고 있는지 동사와 연결되는 거죠. 자, 전치사구는 in the park는 부사구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1형식, 이렇게 기본 문장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뒤에 쭉,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앞에 기본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 문장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어의 움직임, 주어의 동작,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사와 연결되어서 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내부를 보면요. laughing, 웃고 있는 거. 자, 현재 분사죠. 분사 구문 내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주체는 기본 문장 앞부분에 있는 the children이 주체가 되고요.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nd 등위 접속사, 그리고 연결되는 거죠. 현재 분사를 양쪽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and가 양쪽에 연결하고 있어요. chasing이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로서 동사 역할, 주체는 마찬가지로 the children. chasing, 뒤쫓아 다니는데 each other, 누구를 뒤쫓아 다녀요? 서로를 뒤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chasing의 목적어. each other은 chasing의 목적어이지 lapping의 목적어는 아닙니다. around, 부사죠. 뒤쫓아 다니는데 주변에서 뒤쫓아 다니는 거. 그러니까 서로를 막 뒤쫓아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 있는 분사 구문 좀 풀어보면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접속사 while이 숨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 as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exhaust, 타동사로서 고갈시키다, 지치게 하다. 자, 그러면 exhausted, 과거 분사가 되면, 형용사가 되면 다 써버린, 고갈된, 지친, 이런 뜻이 되고요. collapse, 무너지다, 주저앉다. couch, 긴 의자, 일반적으로 소파. exhausted, 지친 상태, 과거 분사 형태죠. 지쳐있는 상태. from the long day, from은 출발점, 진원지. 그러니까 이 지친 게 어디서 온 거냐. 지친 원인, 지침의 출발점. 긴 하루로부터 지쳤어요. She collapsed onto, 그녀, 주어이죠. 그녀는 무너서 위로 도달했는데 어디 위에 도달했느냐. The couch, 소파 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소파 위에 뭐 털썩 주저앉은 거죠. 긴 하루에 지쳐서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문장 구조 보면요. exhausted,
과거 분사로 시작하고 있죠. 먼저 현재 분사의 성질을 보면요.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exhaust가 아까 단어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되면 exhausted, 지쳐있는 상태. from the long day, 전치사구인데요. exhausted와 연결되는 거죠. 지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 하루에 지쳐서 콤마 찍고, 이제까지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이 부사가 뒷부분에 있었죠. 부가적인 말로 뒷부분에서 보충하고 부가했는데 이제는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하루에 지쳐있는 상태, 지쳐있는 이 부분이 좀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she, 주어가 나왔어요. 이제 이 주어, 그녀가 지쳤네요. 알고 봤더니 exhausted 뒤에 주체는 그녀, she가 되는 거죠. 긴 하루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collapsed 동사고요. onto the couch, 무너져서 자, 소파 위에 털썩 내려앉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본 골격 문자는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인 겁니다.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이 부사구가 앞부분으로 갔죠. 분사구문은 주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말. 그렇지만 좀 중요도 부각 효과를 위해서 앞부분으로 배치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연결되는 것은 이 동사 collapsed. 말씀드렸다시피 분사구문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장에서요. 이 분사구문의 위치를 보면요. 분사구문은 그 성질이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털썩 주저앉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하루에 지쳤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요. 함축되어 있는 분사 구문의 내용을 좀 풀어보면 여기는 원인과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이유, 그렇게 쓸 때는 또 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 children, 아이들, excited. 자, 이 아이들이 excited는 흥분시키는 거고 excited는 흥분된 거죠. 이 아이들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about the upcoming party, 무엇에 관해 흥분되어 있느냐, 다가오는 파티에 관해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helped, 자, 이제 동사가 나온 거죠. 그 아이들이 helped, 도운 것이고요. decorate the room, 방장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가오는 파티에 들떠서 방장식을 도왔습니다. 문장 구조. the children, 명사이죠. excited, 과거 분사예요. 자, 앞에 있는 아이들이 흥분되어 있는 거죠. 주체는 the children이고요. about the upcoming party, 전치사구인데요. excited와 연결되는 거죠. excited를 보충 설명, excited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lped, 동사, 이제 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문장에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저 앞에 있는 명사 the children,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를 찍고 중간에 삽입구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excited about the upcoming party, 이것이 삽입구예요. 삽입으로 들어가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형태. decorate the room, 자, helped의 목적어예요. 자, 여기서 helped 동사고 decorate 또 동사예요. 자, 이게 helped to decorate, 자, to가 들어가서 to decorate, to 부정사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help 동사의 성격이 to를 쓰기도 하지만 또 to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help의 동사의 특이한 성격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to가 생략된 형태, 그래서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excited about the upcoming party, 삽입구라 그랬죠.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형태. 자, 이게 분사 구문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파티에 흥분된 채 방장식 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동사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the children을 수식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the children,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excited about the upcoming party는 형용사구, 명사를 주식하니까 형용사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aving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뭘 가지고 있어요? finished 끝낸 상태. 끝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 숙제를 끝냈고 he went out. 그런 다음에 그는 가서 밖으로 나가서 to play with his friends.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숙제를 먼저 끝내고 나서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문장 구조 having finishe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를 끝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having finished 완료형 분사인데요. his homework finished의 목적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분사구문, 부사구가 그러니까 또 문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having finished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he는 주어이고 그러니까 주체는 he죠. 그러니까 having finished 끝낸 주체는 누가 끝냈나요? 그 주체는 문장의 주어 he가 분사구문 내에서도 앞에 있는 분사구문의 주체가 되고요. went out 동사구로 보겠습니다. to play with his friend. 투부정사 나가서 뭘 했는지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는 부사로서 역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와 연결되어서 동사를 부연설명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이 완료형 분사 구문이 자 뒷부분에 있는 기본 문장을 수식하는 것인데요. 기본 문장보다 앞에 놓으면서 이 부분을 좀 부각하는 효과, 강조하는 효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주어의 움직임. 그가 밖에 나갔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숙제를 끝내고 나서 밖에 나갔다. 동사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분사 구문들 문장들을 보면 보통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완료형 분사 구문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전후 관계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숙제를 끝내고 나서 놀러 나간 것이죠. 전후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 완료형 분사 구문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장 내에서 부사로서 역할한다. 그러니까 부사의 성질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